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과 4학년 유휘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디자인 엔지니어링 융합 전공 이수 중에 있고 로봇 디자인 엔지니어링 미세 전공 이수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임덕신 교수님의 UX 디자인과 사용성이라는 수업에서 최서윤 학생, 김대현 학생을 같이 만나서 여러 가지 팀플 작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서로 손발이 잘 맞고 관심사도 굉장히 비슷해서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같이 이 수업 이후에도 다른 공모전을 같이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제2회 기아 PBV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는 공모전이 있다. 그래서 한번 이거 지원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최서연 학생, 김대현 학생과 함께 출품을 하게 됐고 운이 좋게도 대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PBV 아이디어 공모전이다 보니까 먼저 이 PBV에 대한 공부를 선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PBV는 여러분들 이제 한 학기 동안 공부하셔서 다 아시겠지만 목적 기반 모빌리티입니다. 그래서 기존 차량과 다르게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내부 공간을 정말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빌리티인데요. 그래서 저희끼리 이제 팀플 회의를 하면서 만나면서 자유롭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PBV를 활용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제시가 됐었는데 그 아이디어들이 모두 전부 살펴보면 캠핑이나 뭐 택시, 그다음 뭐 어떤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플랫폼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 이 목적 모두 뭔가 어떤 개인의 사익을 위한 개인을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면 저희는 이 PBV를 뭔가 여러 사람들이 같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공통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오게 된 아이디어를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의 이름은 도림입니다. 그래서 도림은 어떤 한 중심으로 하여 가까운 이웃이라는 뜻이고요. 이 도림 프로젝트의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네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이웃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유형 모빌리티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끼리 얘기를 나눌 때 했었던 얘기들 몇 가지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대문 활짝 열어놓고 윗집, 아랫집 정말 자기가 원할 때 놀러가고 친구들과 함께 친구 집에서 시간 보내고 저희 집에서 같이 시간 보내고 그런 경험들 한 번씩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웃집 놀러 가면은 이웃 어머니가 해주시는 뭐 밥도 먹고 저희 어머니가 만약에 볼 일이 있어서 어디 나가시면 친구 집에서 친구 어머니가 저를 돌봐주시기도 하고 또 반대로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와서 뭐 몇 밤 자다 가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다 한 번씩 있으실 텐데 특히 요즘 들어서 이런 경험이 굉장히 희소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이웃 하면 되게 정겹고 반갑고 정말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생각이 컸다면 요즘 들어서는 저희가 이웃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이 정겨움, 뭐 함께함, 나눔 이런 단어보다 우선적으로 뭐 경계함 아니면 어색함, 불편함 이런 단어들이 먼저 떠올려진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게 되게 안타깝게 느껴졌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저희가 이 PBV라는 모빌리티를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가뜩이나 굉장히 각박해지고 삭막해진 우리 사회를 이 PBV라는 모빌리티 수단을 통해서 조금 더 따뜻하고 함께하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에서 출발을 해서 도림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이 도림이라는 이웃 공유형 모빌리티 컨셉을 제시하기에 앞서서 기존의 우리 사회에 이웃과 함께하는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도가 어떤 시도들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앞선 선행 리서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당근도 있고 소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네이버 카페라든지 이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당근마켓도 이 당근마켓에서 당근으로 상호명이 변경이 됐는데요. 그 이유도 기존에는 사용자들 간의 중고 물건을 나누고 팔고 하는 기능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물건을 서로 나누고 팔고 사고 하는 그런 기능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동네 이웃 주민과 함께 커넥션을 만들고 동네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하는 이 당근의 어떤 목표를 반영한 상호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들을 모두 함께 일컫는 용어가 있는데요. 하이퍼 로컬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 로컬 서비스는 동네 그리고 지역 기반 플랫폼이고요. 특히 코로나 때 사람들이 서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갈증이 있다 보니까 이런 하이퍼 로컬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이런 하이퍼 로컬 서비스들은 이 좁은 상권, 이 좁은 범위의 지역과 온라인 중심으로 서비스가 굉장히 활성화돼서 유통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기존 2019년에는 약 1200조 원 규모의 사업 규모였다면 이제 앞으로 다가올 2027년에는 거의 4천조 원 가까이 되는 거의 약 3.7배, 거의 4배 가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에는 넥스도어, 우트와 같은 이런 하이퍼 로컬 서비스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어떤 이웃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한 니즈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있구나. 그래서 그런 어떤 보편적인 가치구나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 로컬 서비스의 어떤 트렌드를 좀 더 저희가 조사를 해 보았는데요. 이제 기존 코로나 때는 이 하이퍼 로컬 서비스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 코로나가 끝난 뒤에는 이제 이 서비스들이 기존 온라인 중심에서 오프라인으로 그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는 시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당근과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자체적으로 이 중고 거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만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기도 했고요. 이 소모임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은 애초에 어플리케이션 목적 자체가 어떤 오프라인 만남이라든지 동호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하이퍼 로컬 서비스들에서 부족한 점을 저희가 생각을 해 보았을 때 결국에는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만나려고 하면 이 만나기 위한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시도들의 핵심은 결국에 사람들이 정말 마음 편하게 이 각박하고 삭막한 우리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정말 마음 놓고 신뢰감 있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이 사람들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끌어내 오기 위한 시도의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람들을 오프라인으로 끌어내 오기 위해서 이 신뢰감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 공간을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때 그 공간에 대한 해답으로 모빌리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모빌리티를 살펴보자면 저런 식으로 부피가 큰 시트, 그 다음 장거리 운행에 최적화된 그런 내부 레이아웃과 차량 내부 인테리어 요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어떻게 보면 폐쇄감까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2회 기아 PBV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제공하는 이 PBV라는 플랫폼을 기존 차량과 다르게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 PBV는 사람들이
정말 거리낌 없이 소통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의 개방성을 확보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점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확장이 될 수 있겠다. 이 모빌리티뿐만이 아니라 이 모빌리티 주변의 공간까지도 저희가 활용을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두 번째로는 공간의 확장성을 뽑게 됐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 내부 공간에서 저희가 사람들이 오프라인 만남을 할 때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겠죠. 중고 거래를 할 수도 있고 음식을 나눌 수도 있고 정말 단순히 함께 TV 시청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컨텐츠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니즈와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PBV 내부에 내부 공간의 활용성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세 번째로 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이 PBV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들을 리스트업을 쭉 하고, 그 다음에 이 상황에 최적화될 수 있는 공간들의 어떤 큰 개념이 어떤 공간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공간을 크게 세 가지 공간으로 구획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람들이 정말 편하게 소통하고 함께 신뢰감 있게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두 가지 공간을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입식 공간, 그리고 두 번째는 좌식 공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 이웃 공유형 모빌리티고 정말 다수의 여러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모빌리티를 제공하고자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다 보니까 기존의 좌식 생활에 익숙하시던 어르신 세대도 만족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와 같은 이 좌식 생활은 살짝 거리감이 있는 그런 젊은 세대들까지도 만족시킬 수 있는 입식 공간까지도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첫 번째 입식 공간과 두 번째 좌식 공간을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람들이 서로 어떤 물건을 나눈다든지 음식을 나눈다든지 이런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나눔의 공간으로서의 세 번째 나눔 공간을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도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 차량의 지붕으로부터 뻗어나오는 어닝을 활용을 해서 차량 내부의 실내 공간뿐만이 아니라 차량 측면, 그다음 차량의 후방까지도 이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차량 양 측면에 위치한 투명 디스플레이 도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CES에서도 공개되었던 이런 터치가 가능한 디스플레이, 투명 디스플레이 도어인데요.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를 활용을 하면 저희가 차량 내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콘텐츠를 재생할 수도 있고 여기 위에다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나리오를 고려해 봤을 때 이 차량 양 측면에 이 트랜스페어런트 도어를 적용하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내부 공간을 보시면 이제 완전히 좌석이 배제된 그런 내부 공간 레이아웃인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부의 의자를 테이블 밑에 수납을 하고 이 테이블은 상하로 수직 이동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꺼냈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을 생각을 했고, 마지막 이제 차량 후방을 보시면 저런 식으로 사물함과 수납함, 이 모듈 방식의 가구를 활용을 해서 또 여러 가지로 음식을 나눈다든지 물건을 중고거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도림이 사용될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제시하고자 하는 에피소드로 동네의 친구라는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소드에서는 도서진이라는 5살 어린 남자아이가 저희가 제시하고자 하는 첫 번째 페르소나인데요. 시나리오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도서진 친구는 주말이면 그냥 집에서 뭐 만화 영화를 시청하고 집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다소 좀 소극적인 그런 어린 친구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이 서진 친구가 밖에 잘 안 나가려 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되게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요. 마침 이 서진 친구의 아파트 단지에 저희 도림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창밖에서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깔깔깔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진 친구와 이 서진 친구의 부모님이 함께 내려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저희 도림에서 놀고 있었던 이 서진 친구의 또래 어린아이들과 이 어린아이들의 부모님이 함께 주말 오후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요. 자연스럽게 서진 친구와 부모님이 이 도림에 가서 이렇게 친해지면서 서진 친구는 이 또래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시간을 보내게 되고, 이 어린 서진 친구와 그 친구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서진 친구의 부모님은 다른 친구들의 부모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육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요즘 이렇게 세상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그런 방식으로서 이 도림 실내 공간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그런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도림은 내부의 상하로 수직 이동을 하는 이 테이블과 의자를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입식이 편한 사람들은 이 테이블을 내려서 테이블 밑에 수납되어 있는 의자를 꺼내서 의자에 앉아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요. 좌식 생활이 익숙한 분들은 이제 테이블을 위로 올리고 차량 내부에서 앉아서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 여름 그리고 청춘입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저희가 제시하고자 하는 페르소나는, 두 번째 페르소나는 박춘배 할아버지인데요. 시나리오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박춘배 할아버지는 이제 무릎도 안 좋으시고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로 집 밖으로 잘 안 나가십니다. 그래서 춘배 할아버지의 자녀분들도 이 춘배 할아버지가 집에만 계시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데요. 이제 어쩌다가 밖에 나가게 된 춘배 할아버지는 이제 이 도림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춘배 할아버지 나이 또래의 어르신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더운 여름날에 이제 시원한 실내 공간에서 바둑을 두고 있는 이제 어르신들을 보니까 춘배 할아버지도 좀 관심이 생겨서 뭐하나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고, 이제 자연스럽게 동년배분들과 함께 좀 친해지면서 시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가는 게 익숙하지 않고 집 밖에만 있는 게 편하셨지만, 이제 동네 주민분들과도 친해지시고 시간을 보내시다 보니까 이제 춘배 할아버지도 이 나가는 것에 익숙해져서 도림 내부에서 이제 친구들도 사귀시고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게 되시는 그런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춘배 할아버지는 이 도림 실내 공간에서 동년배 분들과 함께 앉아서 저렇게 이명웅 씨가 나오는 미스터 트롯을 시청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앉아서 화투를 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아까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소개해드렸던 그런 도서진 친구 같은 경우는 저 디스플레이를 활용을 해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투명 디스플레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에피소드는요, 나눔의 온도라는 제목의 이 시나리오인데요. 이 시나리오의 주인공은 정윤서 양입니다. 시나리오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윤서 양은 지방에서 상경을 해서 홀로 자취를 하고 있는 대학생인데요. 이제 집에서 보내주신 음식이나 여러 가지 반찬들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이제 집에서 보내준 반찬이나 음식을 이걸 혼자 다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버리자니 아깝고, 그래서 이걸 처리하기 힘든 경험 자취하는 학생들 다 한 번씩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때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까 했을 때 이것을 그냥 이웃들한테 무턱대고 가서 문을 뚝뚝뚝 두들기고 드실래요? 하실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고민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마침 이 윤서양의 아파트 단지에 또 도림이 찾아와서 이 도림을 활용한 이
중고거래의 나눔회장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윤서양은 이제 정말 편하게 이 남은 음식들을 가지고 이 도림으로 가서 동네 이웃 주민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같이 자연스럽게 동네 주민들과 친해지면서 이제 홀로 사는 1인 가구 친구들을 함께 만나서 사귈 수 있게 되는 그런 세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도림 후방에 위치한 나눔의 공간에서 최적의 시나리오를 보여줄 수 있는데요. 저런 식으로 모듈 방식을 활용을 한 사물함과 수납함을 활용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 저 선반을 벤치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물건을 디스플레이 해두기 위한 선반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중고 거래를 할 때 되게 어떻게 보면 거래를 할 때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나? 이 사람이 혹시 사기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고민거리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정말 신뢰감을 가지고 물건을 맡기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도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저 중고 거래를 위한 사물함을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 사물함에 물건을 배치를 해두고 이제 거래를 하는 구매자분이 오셔서 어떤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쳐서 거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물함이고요. 이 역시도 모듈식으로 구성이 돼서 이 선반에도 결합이 가능하고 이 사물함끼리도 결합과 탈착이 가능한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저희 도림의 어떤 여러 가지 기능들과 목적, 그 다음에 의미를 설명을 해드렸고요. 저희는 이제 더 따뜻한 세상을 꿈꾸면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